유연체 정치 시선 유연하게 삐딱하게. 네, 새누리당에서는 대통령 사진 떼라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 이렇게 했다가 취소하는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자, 공천 싸움이 끝나고 선거전이 시작됐는데도 각 당의 우왕좌왕이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를 용인대 최창렬 교수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새누리당의 텃밭 대구. 자,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로 지금 비상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 자, 이 때문인지 조원진 이 대구 지역 공동선대위원장이 유승민 의원 등 무소속 후보들에게 대통령 사진 떼라, 그리고 사진 반납하라는 공문까지 보냈다는데, 결국은 또 없던 일로 해버렸습니다. 여론이 나빠지는 것을 의식한 것입니까?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처럼 정말 좀 유치한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최근에 그 공천 이제 갈등에서도 상당히 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네. 대구라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한 해프닝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구라는 지역이 아무래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생각이 굉장히 그 득표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생각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를 하는 후보들 탈당했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안 띄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반대 논리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띄면은 이제 그 대구 지역 유권자들이 아무리 탈당을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 사진을 띄느냐 해서 아마 그 이제 그 투표를 안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아마 조원진 그 본부장이 그 선대 본부장이 그 사진을 떼라고 공문을 보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정말 그 대구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건 썩 그게 적절한 그 처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 같은 논란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이번 특히 대구 지역 선거 결과가 이 총선 뒤에 이 새누리당의 판도 혹은 뭐 대통령의 어떤 장악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친박과 진박, 이른바 진박과 이제 비박 후보들 간의 그 공천을 둘러싼 그 갈등도 결국은 총선 이후에 당을 이제 장악하려는 친박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과의 어떤 뭐 권력 지형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본질적으로요. 바로 그런 점들이 지금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그 무소속 후보들도 이제 복당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선거 기간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탈당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으면서 또 복당을 얘기하고 또 복당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걸로 봐서 결국은 이제 총선 이후에 당의 어떤 역학관계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친박 세력이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국정을 이제 자신들의 어떤 주도권 하에 운영해 나가겠다는 뭐 그런 생각을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당내에서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취소 사태가 있었습니다. 자,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했다가 뭐 네. 분원을 들 수 있다로 후퇴했지만 사실상 이 공약을 폐지한 것인데요. 네. 자, 일각에서는 기본적인 법률 검토도 못한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글쎄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그것도 해프닝인데요. 정말 그건 뭐 정말 그 사려 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눈앞에 그 득표만을 위한 공약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국회를 옮긴다라는 거는 그야말로 상당한 기간 동안에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공론화 과정이 대단히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논의 없이 불쑥 이제 선거전 시작하기 며칠을 앞두고 이렇게 공약을 하는 거는 정말 그 제1야당답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이제 빨리 이제 김종인 대표가 간파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이슈도 장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지금 경제심판론의 이슈를 내걸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요. 네. 그런데 그 이슈조차도 이제 세종시에 국회를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의 이슈에 빨려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비판이 지금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내린 건데 아무튼 이것도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야 모두 선거가 공천에서부터 그랬는데 공천이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정말 그 정책과 공약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야 3당이 이번 총선의 대표 구호를 발표를 했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프레임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새누리당을 보면 뛰어라 국회야. 이거 야당 심판론의 성격이고요. 더불어민주당 문제는 경제다. 자, 현 정부 경제 실정 또 심판론이고요. 또 국민의당은 국민 속으로 이렇게 선정했는데 이것은 양당 심판론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호들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뭐 그렇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뛰어라 국회라는 것도 새누리당이나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야 뭐 최근에 창당됐다고 합니다만, 네. 뭐 여전히 두 당 모두 공이 사실 뭐 양비론일지 모르겠으나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네. 법안이 통과 안 된 것도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고 합니다만, 야당은 또 야당대로의 주장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장도 별로 그렇게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을 것 같고, 뛰어라 국회라는 그 공식 구호가요. 그리고 지금 뭐 문제는 경제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얘기가 얼마나 선거 프레임에서 장악력이 있을지도 역시 의문이 가고요. 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민 속으로라고 그러는데 뭐 국민의당이 국민 속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창당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공천 과정에서 몸싸움 했고 자신들이 비판하는 그 거대 양당 체제를 깨뜨려야겠다고 그랬습니다만 거대 양당 체제에서 하던 일 그대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새 구호가 다 이렇게 좀 공허하게 들리는 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번 총선은 뭐 인물도 정책도 그렇게 큰 변수가 될 수 있을까? 역시 가장 큰 변수는 선거 구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특히 이번 총선 승패를 좌우하는 이 수도권 122곳 가운데 105곳이 일려 다야구도로 하고요. 야권 연대 여부에 따라서 약 20석 정도의 의석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야권 연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시한이 거의 일주일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연대의 시한이. 4월 이제 4일까지는 뭐 그 전에 이제 단일화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이나 지도부나 안철수 대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는 있지만 오늘 안철수 대표가 그 관훈 클럽에서 조금 이제 입장이 누그러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공천을 받고 등록을 안 한 후보에게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얘기였다라고 이제 한 발에 이렇게 물러섰는데 아무튼 지금 말씀처럼 지금 뭐 정책도 보이지 않고 공약도 보이지 않고 이런 선거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지금 수도권이 거의 전 의석의 48%나 되거든요. 네. 여기서 만약에 야권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 구도 그대로 간다면은 완전하게 참패할 겁니다. 아마 지금 야권은요. 네. 그런데 무조건 이대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선거공학적인 측면을 떠나서라도 너무 이제 안철수 대표가 선거 현실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네. 지역 간의 특성에 따른 후보들의 단일화는 저는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요. 현장에서의 후보들의 생각은 다른 거고 또 표의 쏠림 현상이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유권자들의 연대에 의한 단일화를 그것까지 막는다면 그거야말로 권위주의 정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상당 부분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지금 뭐 몇 군데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송동을 중구라든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그런 적은 뭐 단일화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인대 최창렬 교수였습니다.